나갔더니 전국에서 다 고맙다고 다들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매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인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배우신 분 더 좋겠지만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울산 뭐 이런 데서 막 들으시면서 좀 힘들어하신 분들이 뭐 집에서 특히 이제 하신 분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덕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오셔서 녹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안순모 사장이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게요. 안순모 사장이 다 녹음해 주셔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당뇨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이 강의안 지난번에 당뇨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디냐면요. 2장 넘겨보시면 당뇨 췌장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어디다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양자 사용 설명서 26페이지 거기다 정리하세요. 췌장 기능 거기 그 부분 있죠? 여기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당뇨라고 할 때 개념부터 정리를 할게요. 정의. 당뇨의 정의는 뭐냐면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온 질병을 뭐라 그래요? 당뇨라 그래요. 자,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죠. 뭐의 에너지원이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 건데 이 포도당이 뭘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네,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온 질병을 뭐라고 한다고요? 당뇨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포도당을 뭐냐면 이용해서 우리 몸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당뇨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거를 무슨 혈당이라고 그래요? 고혈당이라고 그러죠. 자, 고혈당이 되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형태로 바뀔까요? 끈적끈적해지고 탁해지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고혈당이 되면 인슐린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호르몬이 빠져나온다고요? 인슐린. 이 인슐린 호르몬이 빠져나오는 세포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알파세포라 그래요? 베타세포라 그래요? 베타세포라 그러죠? 네. 자, 이 베타세포는 낭게르 한스 섬에 있어요. 자, 낭게르 한스 섬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췌장을 딱 무자르듯이 절반 잘라가지고 딱 보니 가운데가 섬처럼 되어 있죠? 네. 색깔을 봐보세요. 파란색, 하늘색, 또 뭐예요? 보라색. 이 세 종류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색에서 빠져나온가요? 베타세포가? 파란색. 파란색이 아니죠. 하늘색이죠. 하늘색. 네. 하늘색에서 빠져나오죠.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가 봤더니 정상 혈당을 고혈당을 뭘로 바꿔주더라 이 말이에요? 정상혈당. 정상혈당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더라. 그러면 반대로 이거하고 반대작용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밥을 안 먹게 되거나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죠. 네. 그러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옆에 무슨 세포라고 적어져 있어요? 알파세포라고 적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 알파세포에서 무슨 호르몬이 빠져나왔어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빠져나오게 된 거죠. 자, 글루카곤이 빠져나오는 숨은 낭게르 한스의 무슨 세포요? 알파세포. 근데 과학자들이 뭐냐면 그렇게 염색체에다 색칠을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당뇨인 거예요. 아,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그래서 저혈당을 다시 무슨 혈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상혈당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상혈당의 기준이 90에서 110mg/dl입니다. 포도당이 90에서 110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정상혈당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적당히 빠져나오도록 스탑 시켜주는 조절 호르몬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네. 이 두 가지를 조절해주는 조절 호르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델타 세포 이름이 뭐예요? 소마토스타틴이에요. 네. 소마토스타틴. 왜 그러냐면 인슐린이 한없이 분비돼 버리면 이제 정상혈당에서 어디로 가버려요? 저혈당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스톱하고 적절하게 90에서 110 정도 되면 이제 그만 나오도록 조절해주는 호르몬의 이름이 소마토스타틴이고 이게 어디에서 빠져나온다고요? 델타 세포. 이 델타 세포를 파괴시켜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고혈당이 되거나 계속 고혈당으로 가든지 계속 저혈당으로 가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당뇨가 있잖아요. 그 난기를 한 섬에 이런 세포들이 델타 세포, 베타 세포, 알파 세포가 파괴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고객한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항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는 순서도 레벨 1에서 주로 배우는 게 항산화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레벨에서 뭘 많이 배우냐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배우고요. 세 번째 가면 내분비계,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통합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면역계에서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가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유전자 시스템,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까지 배우는 것이 전체적인 메커니즘 배우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항산화 시스템을 말 그대로 여기 봐보세요. 산화를 막아주는 시스템이죠. 네. 기억나세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항산화 효소. 네,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는 항산화 효소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양소. 네. 여러분 항산화 효소 기억나세요? SOD 그 다음에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포록시다제, 코큐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항산화 효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제발 이해되시죠? 네. 안 들리시면 곤란합니다. 자, SOD는 기억나세요? 뭐하고 같이 움직인다고요? 아연, 구리, 망간. 그 다음에 카탈라제는요? 철분. 네. 글루타치온 포록시다제는요? 셀레늄. 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효소의 이름이 뭐예요? 코큐텐. 자, 이들 효소는 O2-라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와서 뭐냐면 H2O2라는 과산화 수소로 바뀌고 OH라는 하이드록시 레디칼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아래서 발생하는 O2라는 싱글레트 옥시겐 이런 종류들을 활성산소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항산화 효소가 산화를 막아줘요. 그걸 바로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들리시죠? 오마님. 자, 그러면 SOD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카탈라제가 글루타치온이 과산화 수소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머지 한 2-3% 하이드록시 레디칼 이런 것들이 쭉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는 싱글레트 옥시겐하고 이런 거는 무엇이 정리를 하냐? 우리 몸에 항산화 영양소들이 전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화 영양소를 부지런히 먹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객한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이 고객한테 1레벨에서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항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첫 번째 세균과 바이러스가 몇 프로라고요? 10%. 활성산소에 의해서 90%. 그러면 질병의 전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생겨나는 질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걸 막아주는 시스템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자동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효소하고 단백질. 효소하고 단백질의 차이는 뭐예요? 효소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 만큼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좋은 영양소를 먹으라 했더니 맨날 라면, 피자, 콜라, 사이다, 치킨에 맥주, 사이다에 뭐 삼겹살 뭐 이렇게 먹는다 이 말이에요.
몸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몸이 급격히 산화돼야 안 돼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객한테 알려야 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효소는 줄어드니까 줄어든 만큼 뭘 보충해 주자? 영양소. 그래서 여러분 유스스펜이라든가 알스케어드라든가 티그린, 네이시맥스, 크랜베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면 강력한 항산화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안 먹으신 분들은 전부 다 뭘로 돌아가실까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2위가 뭐예요? 심근경색. 네, 심근경색이에요. 3위가? 뇌경색. 네, 뇌경색이에요. 여러분이 다 뭘로 죽어요? 다 혈관 질환으로 죽어요. 혈관 막혀서 죽잖아요. 혈액순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되죠.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외칠 것만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왜 안 먹을까요? 머리에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 항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결론 당뇨도 뭐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봐보세요. 근본적으로는 베타세포를 파괴해버리면 인슐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인슐린이 안 나오는 질병은 일형당뇨라 그래요. 일형당뇨.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당뇨, 소아당뇨라 그래요. 어렸을 때 활성산소가 엄마 태아에서 엄마 이게 뭐죠 품에 있을 때 이 베타세포가 고장나면 인슐린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나와봐야 태어나면 한 5%에서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 펌프만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살이 안 찌지 병원에 가봤더니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얘는 베타세포가 고장났습니다. 왜 고장났대요? 물어봤더니 활성산소가 얘를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뇨를 뭐라고 한다고요? 일형당뇨, 어렸을 때 발견되니까 소아당뇨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천성 당뇨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형당뇨라고 분류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생활 습관. 네, 생활 습관병이에요. 자, 어떨 때 혈당이 높아질까요? 달달한 걸 많이 먹으신 분이 높아져요. 네, 탄수화물.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그다음 저녁에 잠자기 전에 과식, 야식, 폭식을 즐기고 술, 담배를 즐기면 자동적으로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겠죠. 지금 개념이 좀 정리되신가요? 네. 결론은 뭐냐면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 수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혈액이 점점 탁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탁해지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인슐린이 뭐냐면 또 베타세포는 정상이에요. 인슐린이 잘 빠져나오도록 뭔가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개념 정리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거 여기다 정리할게요. 거기다가 봐보세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자, 인슐린 분비가 잘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칼슘, 비타민 D3. 자, 여러분 칼슘은 전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요? 뼈하고 치아에. 99%는 뼈하고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 어디에 들어있어요? 혈액 안에. 네. 그래서 혈액의 pH 산도 뭐냐면 퍼센트 하이드로겐 수소 이온 농도는 7.4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탁해지기 시작하면 7.4 이하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혈액의 항상성의 원리에서 알칼리를 어디서 빼오냐면 이 칼슘 저장 창고 뼈에서 전부 다 빼갖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혈액이 탁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뼈에서 전부 다 빼오기 때문에 뼈는 골다공증, 빠져나온 칼슘은 다시 뼈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박혀 있냐면 혈관 벽에 박혀 있어요. 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 동맥경화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뇌경색, 심근경색. 결론은 여러분이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뇌경색, 심근경색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제일 위험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인슐린 분비하고 가장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 이제 정리를 어디다 했냐면 그 디톡스 솔루션 자료 있죠? 다마넥스 25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자, 2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인슐린은 칼슘 신호에 의해 자, 인슐린은 칼슘 신호에 의해 분비된다. 저쪽 팀은 하나도 안 가져오셨나요?
인슐린은 어떻게 된다고요? 칼슘 신호에 의해 분비된다. 칼슘 신호에 의해 분비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고. 자, 인슐린은 뭐에 의해서 분비된다고요? 칼슘 신호에 신호. 의해서 분비된다.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자, 시작. 인슐린은 칼슘 신호에 의해서 분비된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니까 외우시면 되겠죠. 네. 예. 집에서 실험해 보시려면요, 뭐 하시면 되냐면요, 쥐 잡아가지고 쥐에다가 뭐냐면 혈액 안에 있는 칼슘을 다 빼버려요. 그래갖고 인슐린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당을 먹여봐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제 말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외우시면 된다고요. 굳이 실험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되나 안 되나 했더니 혈액 안에 있는 비타민 D3를 쥐에서 다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인슐린 분비가 또 안 돼.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방법이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비타민 D3는 어디에서 합성을 해요? 소장에서. 네. 소장에서 합성을 하는데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피부 알이 있죠. 피하라 그럽니다. 피부 아래를. 피부 아래쪽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피부 아래쪽에도 합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햇빛을 이렇게 쪼이게 되잖아요. 햇빛을 30분 이상 충분히 쪼이게 되면 피부 아래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녹아서 림프관을 타고 혈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흘러 들어가. 그럼 이게 돌아다니겠죠? 이때는 이제 비활성액이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사를 거친 후에 다시 신장에서 배출이 되는데 이때 림프관을 통해서 빠져나와요. 지용성이니까. 그래서 얘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소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에서 뭘 합성을 하냐면 부패균에 의해서 비타민 D3를 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 전박에서 다시 흡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햇빛만 충분히 쬐도 뭘 합성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 D3. 그럼 햇빛을 충분히 쬐지 않는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잘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 잘 안 된다는 소리죠. 근데 한국 사람의 90% 이상이 다 어디에서 생활을 해요? 실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건강 보조 식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충분히 먹지 않다 보니까 우리 체내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니까 혈액 안에 포도당이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빠져나온 질병이 뭐라고요? 당뇨. 당뇨. 그럼 이거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근데 양자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것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양자 사용설명서 5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최장 26페이지에서 56페이지라고 적어놓으시고, 자, 췌장 기능 분석 보고에서 인슐린하고 관련된 거 정리하려고 해요. 자, 56페이지로 넘어가셨나요? 네. 자, 거기에서 여러분 뭘 보시냐면 칼슘 한번 봐보세요. 칼슘. 자, 칼슘 보셨어요? 네. 자, 칼슘 거기에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무력, 치약, 심박동 수유지. 네. 자, 거기 보니까 골격하고 그 다음에 치아에 칼슘이 몇 프로 들어있다고요? 99%. 나머지 1% 혈액은 어디에 혈액 안에가 1%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pH 산도 조절하고 관련이 있다고 적어놓으세요. pH 7.4라고 적어놓으세요. 7.4 아래로 줄어들게 되면 뼈에서 뭘 빼다 쓴다고요? 칼슘을 빼다 쓴다고. 그거를 고객한테 칼슘 하면 무조건 여러분 뭘 설명해야 되냐면 99%는 뼈하고 치아에 저장돼 있고 1%는 어디에 저장돼 있다? 혈액. 근데 이게 혈액의 pH 산도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칼슘은 알칼리예요, 산성이에요?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pH 산도가 산성으로 기울면 뼈에서 빼다가 다시 약 알칼리 7.4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어때요? 탁해져요. 탁해지죠? 네. 꼭 어디에서 바로 뺏었을까요? 뼈에서. 뼈에서.
칼슘이 뭐예요? 알칼리예요? 산성이에요? 알칼리.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빼서 쓰다 보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고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칼슘 자꾸 빼다 써서. 칼슘을 계속 평생 빼다 쓰니까 골다공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 부러져서 대부분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지런히 채워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뭐냐면 뼈에 잘 안 달라붙기 때문에 꼭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심박동수, 옆에 심박동수 유지에다가 네모를 쳐놓으세요. 자, 칼슘하고 마그네슘 역할 중에 하나가 심장 박동수에 관여하는데 뭐예요?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쪽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네, 박동수가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이게 뭔가 부작용이 있겠죠, 우리 몸에서. 자, 신경전도에다가 네모를 쳐놓으세요. 신경전도. 자, 우리의 뇌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뭐냐면 칼슘의 역할입니다. 뇌신경 안정화라고 적어놓으세요. 뇌신경 안정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혈액응고 있죠. 네. 혈액응고 보이시죠? 네모를 치시고.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면 갑자기 수혈하다 보면은 수혈 혈액 안에는 혈액이 뭐냐면 안 딱딱하고 부드럽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안에 있는 칼슘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칼슘이 관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K하고 뭐에 관여하면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해요. 자, 여러분 비타민 K는 어디가 있냐면요. 거기 뒤쪽에 비타민 K 한번 가보실래요? 6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자, 6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63페이지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칼슘과 결합하는 단백질의 골고루 장기의 간혹시라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자 오스테오칼신은 뭐냐면 뼈를 성장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 골격 성장하고 관련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비타민 K입니다. 자, 그럼 비타민 K하고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예요? 칼슘의 역할. 그러면 자, 칼슘을 흡수시켜주는 게 또 뭐예요? 비타민 D예요. 제 말 이해되신가요? 네. 자, 옆에 비타민 D 위에 올라가 보세요. 비타민 D3 있어요. 자, 뼈의 성장 네모 치시고요. 73페이지 비타민 D3 보이신가요? 두 번째 비타민 C, 비타민 D3 보이시죠? 네. 자, 거기 뼈의 성장 네모 치시고 석형 굳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3고요. 칼슘과 인해 흡수 촉진에다가 네모 치시고 장내 칼슘 흡수를 촉진해 준 것도 비타민 D3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식품에 들어있는 거는 비타민 D1이에요. 식물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햇빛으로 만들어진 것을 콜레카시페롤이라고 해야 되고 비타민 D3라고 합니다. 비타민 D3.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예요? 비타민 D3 이게 이제 부족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인슐린 분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련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보면 비타민 D3하고 칼슘하고 인하고 관련이 있죠.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잘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어디로 가보세요? 비타민 A로 가보세요. 맨 위에. 자, 비타민 A 보시면 중간에 시력 유지, 세포 분화, 신경 개선시켜 골격 성장에다가 네모를 쳐놓으세요. 자, 비타민 A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D가 또 비타민 A의 흡수를 도와줘요. 서로 상호 관련 작용을 하거든요. 자,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여러분 이거 자료 있죠? 뒤쪽에 보시면 세포의 수명 하나 넘겨보면 뉴스스팬 그 정리된 자료가 보이실 거예요. 뉴스스팬 정리된 자료. 지금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녹음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는 바로바로 그 다음에 올려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집에서 녹음해가지고 들으시죠? 안 들으세요? 자, 비타민 D 보세요. 밑에서 보이신가요?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슘과 인해 흡수를 높이고 뼈와 치아를 만든다. 또
D하고 비타민 A의 흡수를 돕는 작용도 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비타민 A의 흡수를 돕는 작용도 있다. 그러니까 비타민 D하고 칼슘의 관계, 비타민 D하고 비타민 A의 관계를 정리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되신가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고객한테 뭘 알려주셔야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칼슘하고 인도 흡수가 안 되지만 비타민 A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관계로 트라이앵글을 형성을 해가지고 비타민 A의 관계, 그 다음에 칼슘과 인의 관계를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비타민 K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 배우셨죠? 칼슘하고 결합하는 글루탐산 장기에 카르복실화에 도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K하고 칼슘의 관계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혈액 응고하고 관련한 거는 결론은 뭐냐면 비타민 K 그 다음 뭐예요? 칼슘 이게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양학 분석을 하다 보면 고객이 왜 당뇨에 걸리게 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만 딱 보면 알아요. 비타민 D3만 딱 가서 보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1, 2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잘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 그 다음에 칼슘에 갔는데 칼슘이 마이너스 3이나 빨간불 나왔어요. 이 사람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포도당이 먹은 만큼 세포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정리되신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칼슘 부족, 비타민 D3 부족이 딱 나왔다. 그러면 고객한테 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먹은 포도당이 세포에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칼슘하고 비타민 D3 부족을 보니 포도당이 세포에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과 비타민 D가 부족한 걸 보니 그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이 몸에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비타민 D하고 칼슘의 관계, 비타민 D와 A의 관계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하니 음식을 먹은 포도당이 이용이 되지 않는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저기 비타민 A가 흡수가 안 되고 칼슘도 흡수가 안 된다. 비타민 K까지 그 관계를 D가 부족하면 칼슘도 비타민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거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자, K 자, 비타민 D하고 A의 관계에서 기준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A가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하고 인이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키를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비타민 D. 비타민 D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를 많이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D를 충분히 체내에 생성하기 위해서 햇빛을 자주 쬐는 건 좋은데 선크림 안 바르고 했다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기미 좋은기가 더 많아져요. 제 말 동의하세요? 네네. 그래서 고객한테 설명할 때 기준서는 뭐라고요? 비타민 D. D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근데 비타민 D가 우리 어디 들어있어요? 유스스펜하고 라이프팩 그 다음에 폼포뮬러 네, 이런 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설득을 할 때 반드시 인슐린 분비가 충분 조건이 되려면 칼슘하고 비타민 D3 그래서 여러분이 혈액 검사를 가보잖아요. 비타민 D3 검사하면요 한국인의 86%가 비타민 D3 부족이에요. 당뇨의 전 단계에 거의 남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유스스펜 먹으면서 칼맥이 난다. 저기 뭐냐 폼포뮬러를 같이 먹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어요? 네. 칼맥은 A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슐린 분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두 가지가 뭐다? 칼슘하고 비타민 D3. D3 정확하게요.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된 다음에는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어디에다 태워 갖고 다녀요? 유모차. 유모차에 태워 갖고 다니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아마추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죠. 아직 성숙하지 못해.
그래서 외우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유모차 타고 다니는 이름이 아마추어인데 아연하고 마그네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마추어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은 다시 56페이지 가보세요. 양자 사용 설명서 56페이지. 자, 양자 사용 설명서 56페이지를 갔더니 위에서 세 번째 아연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자, 200가지 효소의 구성 요소라고 적어져 있나요? 네. 거기다가 한번 네모를 쳐 주실래요? 여러분, 아연은 모든 효소를 움직이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놈이 있어요. 마그네슘이 300개 효소에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이요. 마그네슘에다가도 네모를 쳐놓으세요. 옆에 57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기능에다가 300가지 효소의 직접 작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논문 자료에 보면 마그네슘이 더 훨씬 더 체내 효소에 직접 작용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뭐 아연도 많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 다시 아연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연으로 넘어가시면 아연이 우리 몸에 직접 작용하는 것 중에 성장, 면역, 생체막 구조와 기능 유지에 관여한다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 생체막이라는 걸 적어 놓으세요. 우리 몸은 세포가 세포막하고 핵 안에 들어있는 뭐냐면 핵을 둘러싼 막을 핵막이라 그래요. 세포막, 핵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체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생체막 기능 유지에 관여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자, 세포막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세포막을 이루는 구조물에 제일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세포막에 붙어있는 이렇게 Y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게 당사슬인데요. 8가지 탄수화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L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달라붙으면 혈관이 이렇게 아니 세포막이 열려요. 그러면 여기 안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콜레스테롤이 뭐냐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각 세포의 세포막에 뭘 공급하는 거예요? 영양. 기름 공급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기름. 이거를 녹여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세포막을 만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뭐 하기가 쉬워요? 부패하기가 쉽죠? 즉 산화되기 쉽다는 말이에요. 혈관벽에 잘 달라붙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뭘 많이 먹어야 돼요?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야 된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콜레스테롤에서 또 이제 잠깐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왜 제가 이야기했냐면 자, 이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니다가 부신에 달라붙어요. 부신 겉에 피질에. 그래가지고 부신 피질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뭐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뭐 안드로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배우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정소, 고아 쪽에 들어가가지고 테스토스테론, 난소에 들어가가지고 에스트로겐 이렇게 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부신 피질 호르몬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성호르몬, 정수하고 난소에 들어가가지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만들어내죠. 그럼 콜레스테롤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우리 몸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성호르몬 안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노화가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하고 나서 남는 것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간에서 HDL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다시 쓰레기 청소를 합니다.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전부 간으로. 그래서 간에서는 이 쓰레기를 가지고 뭘로 만드냐면 담즙산의 재료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아까 큐베스의 핵심 이론 있죠. 73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큐베스의 핵심 이론 73페이지. 자, 담즙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수분 속의 색소와 담즙산 콜레스테롤이 녹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장의 기능 중에서 시작. 간장의 기능 중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담즙의 분비이다.
장 속에서의 소화 흡수를 돕는 이 소화액은 간세포에서 만들어져 혈액의 흐름과는 반대로 간장의 바깥쪽을 향해 흐른다.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간장의 바깥쪽을 향해 흐른다. 그리고 담낭에 모여 담관을 거쳐 12장으로 내보내진다. 거기만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양은 하루에 700에서 1000 내묻히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수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오래되어 파괴되는 적혈구의 색소, 헤모글로빈 색소다 이 말이에요. 그 색소 이름이 비리루빈이라고 하는데 빌리루빈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빌리루빈. 빌리루빈. 예.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잘못해서 비리루빈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빌리루빈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남는 콜레스테롤 거기 있죠? 아까 콜레스테롤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그 남는 LDL 콜레스테롤 적어놓으세요. 그 그냥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남는 LDL 콜레스테롤 그거를 HDL이 해소해가지고 와가지고 간에서 뭘로 만든다는 거야? 담즙산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쓰라는 거죠? 예. 남는 네. LDL 콜레스테롤. 자, 그래서 이 담즙은 안에가 무엇이 들어있냐? 97% 밑에 보이시죠? 97%의 수분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빌리루빈, 담즙산, 콜레스테롤 일부를 섞어서 담즙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래서 이 담즙의 흐름이 담즙의 기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을 담즙의 작용으로 녹이고 유화시켜 장내의 지방분해 요소를 작용하기 쉽도록 한다.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내용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간장에서 해독작용 중에 생긴 불필요한 물질을 장으로 보내 배출한다. 병과 소변을 흡해서 배출을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담낭이 막혀가지고 혈액을 타러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황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눈 이렇게 아래 까보면 노란 사람 보이시죠? 네. 그거는 담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막힌 거예요? 담낭으로 들어간 입구, 담도가 막힌 거예요. 쓸개 입구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달이 뭔지 여러분이 이제 고객한테 설명하실 때 그거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 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56페이지에서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뒤쪽에 아연 결핍시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 좀 정리할게요. 남성 성기능 저하에다가 메모를 좀 쳐놓으세요. 아니 이거 양자 사용 설명서입니다. 남성 성기능 저하. 자, 아연 부족이 남성 성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꼭 알아두세요. 혹시 뭐냐면 남자 전립선 부분에 들어갔는데 그 전립선 증생도 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연 부족이기 때문에 아연의 수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연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11.2mg이 어디 들어있냐면 유스스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아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송문기 박사님을 적어 놓으시고요. 송문기. 송아지 할 때 송자예요. 자, 송문기 박사님 어느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냐면 당뇨를 30년간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인 저널에 거의 대부분의 이 사람이 논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당뇨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발견된 게 뭐냐면 마지막 논문 서평, 한 줄짜리 서평이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입니다. 아연과 크롬의 결핍입니다. 송문기 박사가 쭉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아연과 크롬의 결핍에 의해서 당 대사가 안 이루어져서 결국은 당뇨로 가게 된다는 걸 밝혀요. 그럼 당뇨의 원인을 잡으려면 뭐하고 뭐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연과 크롬. 아연과 크롬의 체내에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자상에서 아연은 나오는데 크롬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대신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어디냐면 바나듐 한번 가보실래요? 바나듐이 뒤로 쭉 넘겨보시면
58페이지. 자, 58페이지 한번 봐요. 맨 아래. 맨 아래 보시면 골격 치아 형성 세포 대사에 필요해가지고 뭐가 되어 있냐면요. 인슐린 이용 및 조절, 이형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나듐이라고 합니다. 바나듐. 근데 바나듐은 밑에 읽어보세요. 생선, 올리브유, 육류, 무, 콩, 그 다음에 밀, 귀리, 쌀, 뭐 이런 거 있죠. 거기다 내용을 쳐주세요. 우리는 프로틴만 잘 먹어도 예방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바나듐 부족할 일은 없는데 중요한 건 크롬이 우리가 많이 부족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뭐냐면 이게 최신 이론이 밝혀져서 아마 크롬이 들어갔는데 크롬은 그 당시 때 별로 뭐냐면 미량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자 번역에도 분석 기준에도 잘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득을 하실 때 이걸 이동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아연과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려준대.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 단계에서 수용체 결합하고 해서 배웁니다. 자, 어디로 이제 가보시냐면요. 마그네슘 다시 한번 가볼게요. 5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골격과 마그네슘 보시죠.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에다 네모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효소에다가 아까 300가지 효소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300가지 효소의 보조인자와 활성제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ATP 안정 유지 거기다가 네모를 쳐놓으시고요. 아데노신 삼인산이라고요. 우리 몸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 쓰는 거를 ATP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아파트인 줄 알았네. 네. 자,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 네모를 쳐보세요.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신경 자극과 전달, 근육의 긴장, 이완, 심장 박동을 조절한다. 네모. 여러분이 마그네슘 부족하시면 심장 박동수가 이제 점점 어때요? 빨라지겠죠. 칼슘하고 마그네슘 부족하면 빨라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식품이? 본포뮬러. 네, 그래서 근데 또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인슐린 이동시킬 때 꼭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그네슘. 네, 그거를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연하고 마그네슘이 인슐린을 이동시키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요? 유모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칼슘이 이제 이동하고 나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동하고 나서 인슐린을 받아주는 뭐가 꼭 필요한 거죠? 포도당? 뭐가 필요해요? 수용체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받아줄 포수가 없으면 어디다 보고 던진 거예요? 허공에 던진 거하고 똑같죠? 개념 이해되신가요? 네. 자, 인슐린이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인슐린이 분비될 때 반드시 필요할 게 뭐예요? 칼슘하고 비타민 D3. 네. 자, 이게 이동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연하고 마그네슘. 자, 이동을 한다면 최종적인 역할은 뭐냐면 세포 안으로 산소하고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는 게 인슐린의 역할인데 이것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돼요. 뭐하고 결합해야 된다고요? 수용체하고 결합. 투수가 공을 던졌으면 받아줄 포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포수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수용체. 세포막에 나 있는 이런 Y자 모양의 당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슐린하고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런데 이 당사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인슐린인지 아닌지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게 뭐냐면 비타민 B3하고 크롬의 역할이에요. 자, 인슐린하고 이 수용체 받아주는 이 수용체가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결합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막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네. 인슐린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만나면 뭐가 열린다고요? 세포막이 세포막이 열려요. 그러면 혈액 안에
인슐린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산소하고 네, 영양소, 포도당도 있겠죠. 이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세포 안으로. 세포 안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동시켜주는 게 또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어디로 이동시켜주냐면 이 집신걸레 같은 미토콘드리아로 전부 다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소기관 중에 에너지 발전소가 있는데 그 에너지 발전소 이름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주셔야 될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코엔자임 Q10. 근데 이 코큐텐이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ATP 생성 시 필수 요소. 자, 코큐텐은 여러분이 꼭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불쏘시개. 네. 코큐텐 1번.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뭐라고요? 항산화 효소다.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ATP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 에너지를 만들 때 ATP 생성 시 무슨 요소냐면 필수 요소예요. 이게 없으면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안 소리야? 된다는 소리. ATP가 안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즉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불쏘시개 역할 그런 것들 촉매제 역할. 여러분이 뭐냐면 해변에 갔는데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산소하고 아니 산소는 나무하고. 나무하고 어떤 그 숯을 많이 놔두고 딱 불을 붙이려고 봤는데 뭘 안 가져온 거예요? 라이터. 라이터를 안 가져왔어요. 그 라이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코큐텐. 코큐텐.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은 특징이 있다 그랬죠. 태어날 때 가지고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ATP 생성이 안 된 게 나이가 드신 분들 어떻게 걸어요? 가만 이렇게 걷죠. 네. 이제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희한하게 뉴스 먹고 나서 에너지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안승무사님 어떠세요? 건강해지신 것 같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 우리 몸을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거를 보고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산소하고 포도당이 태워지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 때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먹었던 탄수화물이 이 혈액 안에 포도당으로 녹아있다가 이게 세포로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먼저 인슐린이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췌장의 난개를 한 섬에 무슨 세포? 베타 세포. 빠져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슘하고 비타민 D3. 여기 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연하고 마그네슘. 여기에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려면 비타민 D3하고 크롬의 역할이 필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열린다고요? 세포 많이. 그럼 혈액 안에 있는 산소하고 포도당이 들어가요. 그러면 칼슘이 어디로 이동시킨다고요? 미토콘드리아로.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이동시켜 놨는데 코큐텐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큐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영양소 이름이 뭐예요? 유스스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객한테 에너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설명도 해야 되지만 이게 각각이 부족하면 뭐가 안 만들어져요? ATP가 생성이 안 되겠죠. 이해되신가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주유소를 가서 기름을 넣는데 어떤 놈이 거기다가 저기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었어. 차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긴 하죠. 남아있는 것들. 결론은 나중에 고장 나야 안 나요? 고장 나겠죠.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밸런스가 무너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칼슘, 비타민 D3, 아연, 마그네슘, 크롬, 비타민 D3, 칼슘. 칼슘, 코큐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가. 여러분 인풋을 100을 했으면 아웃풋이 100이 돼야 되죠. 네. 근데 중간에가 90%가 사라져서 10%밖에 없어.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려고 탄수화물을 다 해놨는데 어디로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골로 태워보셨어요? 어린이들 골로. 네, 골로. 네. 골로 아시죠? 네. 그게 불에 타다가 말면 어때요? 끓음만 네. 엄청 올라오시죠?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뭔가 에너지를 태우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뭐가 없는 거예요? 코큐텐. 그래서 여러분이 코엔자임 Q10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큐텐은 68페이지 가보세요. 자, 68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나와 있죠? 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이 잠깐만 보시면 코엔자임 Q10 정상적 범위 보세요. 0.831에서 1.588. 근데 실제 측정치가 1.549. 이 사람은 산삼을 깍두기로 해서 드시나 봐요. 보통 재면 얼마 나와요? 0.831, 뭐 833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마이너스 5으로. 자, 그럼 이걸 상중하로 살펴보면 되겠죠? 네. 이 사람이 0.89에 가까우면 관리하고 예방 차원에서 유수를 먹는 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된다. 코큐텐을 꼭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 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고객한테 확인시켜주면 7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논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지용성 항산화제에다가 네모를 쳐놓으세요. 코큐텐 밑에서 두 번째 지용성 항산화제. 그 다음에 세포 에너지, 면역력 향상, 항산화, 노화 방지 작용. 자, 그 다음은 신체 에너지 제공. 다음에 체내 읽어볼까요? 시작. 체내 코엔자임 Q10의 함량은 500에서 1500ml이며 나이가 들면서 그 함량이 감소되고 20세의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후로 빠르게 감소한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항산화 영양소를 계속 뭐 해줘야 돼요? 먹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당뇨의 기본 메커니즘 중에 영양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된 거고, 아까 여러분 들으셨죠? 엄마의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무슨 세포를 공격을 해버렸다고요? 베타세포. 그러면 인슐린이 빠져나오지 않는 질병을 뭐라 그랬어요? 일형당뇨, 선천성 당뇨, 소아당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생활습관병에 의해서 뭐냐면 너무 고혈당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 Q10 부족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뇨, 이형당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가를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이 된다 그러면 뉴스스펜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겠죠. 네.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정리가 안 되면 절대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코큐텐까지 분비, 이동, 수용치하고 결합, 마지막 ATP 생성 시 필수 요소 코큐텐까지가 양자를 다 재봤는데 부족했다. 그럼 반드시 뭘 고려해야 돼요? 뉴스스펜. 왜 고려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유스스펜을 먹으면 자,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먹게 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췌장의 모세혈관의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췌장의 혈관은 적혈구의 4분의 1 크기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췌장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은 적혈구의 4분의 1 크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요. 머리카락 하나보다 더 적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적은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뭐 안 보이시는 거 있어요? 디톡스 로드맵에 보시면 2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파마넥스 디톡스 로드맵 있죠? 자, 21페이지 보시면 적혈구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적혈구.
보이시죠? 오른쪽 맨 위에 분홍색으로 보이신 거 있죠? 21페이지입니다. 안 찾으신 분 있네.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에서 가장 적은 세포로 지름이 겨우 0.006에서 0.008mm다.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오반 모양이며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폐기 없고 수명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다. 그러니까 90일에서 120일이라는 거죠. 이제 적혈구 안에 사는 게 밑에 보시면 헤모글로빈이에요. 거기 가운데 보이시죠? 헤모글로빈. 적혈구 한 개에는 헤모글로빈 3억 개 정도의 거기 맨 아래만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적혈구 1개에는 3억 개 정도의 헤모글로빈 분자가 있다. 헤모글로빈이 구조 있잖아요. 원 동그래가지고 맨 아래. 찾으셨어요? 네. 밑줄 그어놓으세요. 적혈구 한 개 몇 개가 들어있다고요? 3억 개. 예. 여기 못 찾으신 분 있어요? 다 찾으셨죠? 적혈구 한 개는 몇 개가 들어있어요? 3억 개 정도에 뭐가 들어있다?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 맨 위에 다시 보세요. 헤모글로빈은 1만여 개 원자가 있는 4개의 폴리펩티드 사실로 되어 있다. 폴리펩티드 사실들에는 철 원자, 노란 거 보이시죠? 철. 옆에 노란 거 보이시잖아요. 그 주변에 햄골이라니까 초록색으로 덮여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헤모글로빈 분자 구조식을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헤모글로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철분하고 뭐하고 있냐면 글로빈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하면 뭐가 되냐? 빈혈이 되죠. 산소 운반이 안 되니까. 그러면 철분이 들어있는 뭐예요? 아연, 이센셜, 그 다음에 프로테인 파우더를 먹는 것이 뭘 만들어주는 지름길이에요?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해되시죠? 헤모글로빈 뭐가 필요하다고요? 철분하고 단백질. 그러니까 제품으로 말하면 아연, 이센셜하고 뭐가 필요하다? 프로테인 파우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에 이게 있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적혈구 크기 한번 봐보세요. 적혈구 크기가 몇이에요? 0.002에서 0.008 밀리미터. 1mm를 몇 분의 1로 쪼갠 거예요? 아니, 1000분의 1로 쪼갠 거죠. 근데 최장 혈관은 얼마란 소리예요? 이거에서 4분의 1 쪼개보세요. 0.003에서 0.00 4분의 1 아니 0.002에서 0.00 0.02 정도 되는 거 아니야? 0.05에서 네, 0.15에서요. 0.0015에서 0.2 이렇게 표현하면 0.015 15 네, 1호 0.015 1호에서 0.002 0.002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적은 혈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안 들어가면 인슐린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스스펜을 먹으면 각 체내에서 노폐물이 혈액 안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적게 빠져나와요. 여러분 집안 대청소하면은 막 먼지 털면 어때요? 막 콜록콜록하고 난리죠. 우리 몸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췌장혈관이 더 막혀요, 안 막혀요? 그러면 인슐린이 빨리 빠져나요, 늦게 빠져나요? 늦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 말이 들리세요? 네. 그러면 고객한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너나 나 몰라 뭔 말인지 이렇게. 개수대에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 많으면 물이 많이 빨리 빠져나요, 늦게 빠져나요? 늦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긴 하는데 천천히 빠져나가요. 그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하고. 제 말 들리시죠? 그러니까 고객은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깊이 하시고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해야 돼요? 개수대 원리를 설명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입니까? 네.
아이고. 아니 하도 설명해서 당뇨를 가면 이 부분에서 다 막히니까 설명하다 하니까 개수대까지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고객한테 그렇게까지 설명을 꼭 하시라고요. 그래야지만 이 당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지금 몇 시예요?